근데 이제 그 당일에 이태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하고 같이 이동하느라 이제 의료팀이 좀 현장 도착에 늦어졌다 뭐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요. 신녀님 태우고 가느라 우회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제가 그 현장에 가야겠다고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네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디메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우리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 현장에 발생했을 때 서울에 있는 여러 디메시라고 하는 응급의료 팀들의 여러 병원들이 현장에 갔고요. 경기팀은 나중에 호출을 받고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간 것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명지병원의 디메팀과 같이 가게 된 거고요.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야당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참사 당일 현장으로 달려가서 활동을 펼치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태원 참사 소식 듣고 현장에 달려가서 구호 활동을 펼쳤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많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50여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치권에 계신 분으로서 참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50일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 재난 사건을 겪으면서 얼마나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 유족들 중심주의로 시스템이 개편되지 못했던 그동안의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고 이번에라도 좀 제대로 정말 우리 유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국정조사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정말 국정조사 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의사시니까 이제 직업의식을 갖고 현장에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의사 일반인들보단 덜하겠지만 그래도 그 현장을 지켜보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좀 트라우마가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예, 그 갔다 온 직후에는 사실 덤덤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유족들께서 이제 모여서 기자회견 하시고 또 저희도 그 현장에 있었던 여러 상황 영상이나 자료들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면서도 저 또한 상당한 정신적 그런 스트레스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날의 상황을 다시 재현하고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또 이런 상황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어떻게 그 현장에 그 시간에 가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뭐 보고 체계 문제도 계속 드러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TV를 보고 그 상황을 알고서 이제 충격을 받고 이랬던 상황인데 어떻게 달려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의사로서의 본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의대생일 때부터 2005년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있었을 때 의료봉사를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 대해서 익숙했었고 또 제가 나온 학교가 또 삼풍백화점 붕괴와 가까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었고요.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한 연구도 했었고 이후에 세월호 사태에서도 또 학회 차원에서 그 진도체육관에 그렇게 유족들의 건강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참여했었고 여러 재난 현장을 겪으면서 그날도 재난 안전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정말 믿겨지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이 CPR 상황들이 있는 걸 보면서 가서 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일에 이태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하고 같이 이동하느라 이제 의료팀이 좀 현장 도착에 늦어졌다 뭐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요. 신녀님 태우고 가느라 우회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제가 그 현장에 가야겠다고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 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네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디메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우리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 현장에 발생했을 때 서울에 있는 여러 디메시라고 하는 응급의료 팀들의 여러 병원들이 현장에 갔고요. 경기팀은 나중에 호출을 받고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간 것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명지병원의 디메팀과 같이 가게 된 거고요.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2차 가해도 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참사에서 생존한 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고, 물론 이제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자회견까지 같이 했었는데요. 제발 악성 댓글 멈춰달라. 그리고 관련 사이트와 언론 매체에서 자정작용으로 이런 부분들 차단해서 유가족들 2차 가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자회견을 초반에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성 댓글에 트라우마의 유가족분들과 상당히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심리치료나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유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댓글 때문에 오히려 더 집안 안에 꽁꽁 숨어서 유가족들이 모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네. 더더욱이 심리 지원을 국가가 제공한다. 이에 대해서도 국가 제공 시스템이 내가 관리당하고 모니터링 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신 때문에 제대로 된 심리 지원이 현장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생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이런 심리 지원이나 트라우마 시스템을 제공할 때는 제공자 중심주의의 시각이 아닌 정말 그 제공을 받는 사용자 중심주의의 시스템으로 찾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심리 지원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이런 트라우마 센터나 아니면 통합심리 지원단도 앞으로 계속 양적, 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제 망언이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면모라고 보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권에는 뭔가 자극적인 언사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저질 정치, 막말 정치가 오히려 좀 선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 내부에서 꼭 자정작용을 하고 또 사회적 질타를 통해서 꼭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정말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발언을 하느니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